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와 격리실무자들을 위한 채널 세무실무 이슈, 새 이슈의 변쌤입니다. 실무에서 궁금한 내용과 최근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영상과 다양한 세무 자료들을 보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세무격리 스터디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택수 계산,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판단,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산세 등 유무, 그리고 임대주택을 냈을 경우, 주택임대주택을 냈을 경우 세액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 대상인데요. 일단은요, 1주택인 사람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만 월세 과세가 되고요. 단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그리고 양도의 현재, 만약에 양도했다면 양도의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어도 그 월세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일단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여만 보증금이 과세가 됩니다. 즉 2주택까지는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지만 또 과세가 됩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식을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3주택 이상이어야지만 이 식을 계산을 합니다. 보증금 받은 총 합계와 3억을 뺍니다. 3억이 넘지 않으면 제로가 돼서 세금을 안 내죠. 여기에 60% 곱하기 정기예금이자율 2018년 귀속은 1.8%입니다. 여기에 수입이자와 배당금 합계액을 빼는데요. 기장을 하는 경우에만 빼고요. 만약에 추계의 경우에는 수입이자와 배당금 합계액을 빼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이 된다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주택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부 합산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만 합산입니다. 내가 두 채 그리고 배우자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3주택으로서 보증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는 각각 계산합니다. 2주택 내 거 먼저 계산하고 내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하고요. 또 배우자가 1주택 있다면 1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소득세 신고하고, 그리고 각각 3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각각 둘이었을 때는 둘이 합치면 6억까지 또 공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 주택수 계산할 때만 합산하고요. 3주택이 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합니다. 소득세도 각각 신고하겠죠.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3주택에서도 빼고요. 역시 보증금 수입에서도 뺍니다. 전용면적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3억이죠. 기준시가는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을 해보면 되고요. 단독주택, 빌라 등인 경우에는 시공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을 해보면 됩니다. 2018년 귀속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였고요. 2019년 귀속, 즉 2020년 5월달 소득세 신고하는 분부터는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그리고 보증금에서도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한 채로 본다는 거겠죠. 또 역시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9억 판단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방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자, 다가구 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소형에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랑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주택이라면 한 채로 보지만 다가구 주택이 아니면 각각 한 채씩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됩니다.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19세대 이하여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19세대 방이 19개 이하여야 되는데 방이 20개다.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파트 20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3주택 이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췄으면 1주택으로 이 주택 임대소득 계산할 때 1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볼까요?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이 한 채를 공동으로 지분으로 보유합니다. 그러면은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지분이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서로 합의하에 한쪽이 주택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본인의 주택과 합쳐서 3주택이 넘어가면 보증금 과세가 되고요. 3주택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전대라든가 또 전전세로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세를 얻어서 다시 전전세를 둔다. 그렇다면 그것을 또 내 주택으로 봅니다. 내가 새 들어 살지만 내가 전전세를 놓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로 한 번에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1주택 보유자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주택인 경우에는 전세와 월세 정리해 보면은요. 일단은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 전세, 월세 다 비과세입니다. 자, 현재는 2018년 귀속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1주택 보유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과세죠. 전세는 비과세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2천만 원 2018년 귀속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2018년까지. 단 2019년 귀속은 분리과세로 진행이 되고요. 자,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자, 2주택 보유자는 전세는 과세가 아니죠. 월세만 과세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월세분만 종합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세, 월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고요. 이때는 전세, 월세 모두 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이어서요. 2천만 원 이하는 전세든 월세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2019년 귀속, 즉 2020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 신고, 또 2020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19년 이 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나 1주택일지라도 고가주택, 과세 기간 말 현재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에는 월세는 과세하고요. 전세는 비과세인데요. 자, 월세 과세되는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입니다. 2주택 보유자, 전세는 역시 비과세입니다. 월세는 과세인데요. 2주택 이상이어서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은 어떨까요? 종합과세 대상만 신고를 하고요.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규정을 보면은 그러나 현지 확인 대상으로 선정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장 현황하고는 또 별개인데요. 개인 복식 의무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7,500만 원 기준으로 개인 복식 의무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요. 미제출 시 0.5%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이렇게 있죠. 여기에 업태 종목, 업종 코드, 합계 수익 금액을 기재를 하고요. 자, 밑에 수익 금액 명세에는 기타 매출로 기재를 하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수익 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종합과세 되는 금액을 작성하면 되겠죠. 월세 수익금액 18번 그리고 19번 3억 초과분의 60%에 상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종합소득세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30% 감면을 하고요. 자, 8년 공공 지원 그리고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75%의 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시군구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됩니다.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판단하고요. 세 번째,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만 됩니다.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4년 이상 임대해야죠. 공공지원이나 장기는 8년이고요. 한 채 이상을 임대한다면 이런 조건 하에 먼저 30% 감면 또는 7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실무 이슈에서 주택임대소득 사업장 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